네, 이한경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한경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이한경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위원님의 투자 노트를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바로 열어볼까요? 제2의 닷컴 버블, 그 수많은 경고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게 일리가 있는 건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그 월가에서 기술주들 과매수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소식 좀 앞서서 좀 짚었는데요. 오늘 마침도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쉬어가면서 조정에 대한 염려 아니나 다를까 또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주식시장 잠깐 먼저 좀 말씀드리면 주가가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연속 올라가면서 7일 동안 그냥 보통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7연속으로 사상체 효과를 찍었거든요. 그런 이후에 오늘 좀 하루 좀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선봉에 뭐가 있었다면 이제 다들 여러분들 선호하시고 갖고 계시는 엔비디아가 오늘도 사상체 효과 갔다가 한 3% 밀려나는 모습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 바로 말씀하셨던 저희 반도체 지수 이렇듯해서 기술주들이 다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S&P 500이 오늘 5,500을 찍었었거든요. 5,500도 사상체 효과 갔다 좀 밀려나고 나스닥도 약간 밀려나는 모습. 반면에 또 금융주라든가요. 또 특히 에너지들이 오늘 좀 반등을 하면서요. 또 다우지수는 또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면 시장에서 워낙 많이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쉬어가는 모습도 나오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주가 좀 너무 올라가고 사상체 효과 가고 이러다 보니 많은 또 미국에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언론도 미국의 뭐 이런 걸 전문하는 분들 방송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의도하고 의도하지 않고 많이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 또 뭐 보시면 또 이렇게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또 뜬단 말이죠. 알고리즘이라고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뭐 버블이네, 미국 주시장 곧 끝났다, 뭐 미국 경제 저렇게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실 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2, 3년째 계속 나오던 말들이다. 다만 여러분 눈에 더 많이 보일 뿐이다라고 일단 먼저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미국 시장은 한편에서는 공포심이 있고 또 공포심의 또 반대편에 또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시장의 양쪽이 모두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톰과 제리 만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때 보면 항상 보면 악마가 나오고 천사가 나와서 위에 양쪽에서 나는 만화 이미지 보실 텐데요. 그때 보면 주시장 뭐 된다, 뭐 빨리 더 사자, 뭐 레버리지 일으키자, 있는 돈 없는 돈 다 넣고 사야 된다는 얘기 반면에 무슨 소리야 조금 떨어지면 또 큰일 났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극과 극의 의견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시하시는 것이 특히 미국 주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세라고 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너무 과격한 얘기를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하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도 많이 여기 주위에서 떠드는데 저까지 그렇게 할 일은 어전 없다고 보고 있고요. 2002년 이후에 가장 오늘 마찬가지지만 기술주의 가열이라는 건 바로 이런 표를 갖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PER 많이 보시잖아요. PER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이익을 여러분들 주당 이익이 있고요. 현재 주가가 있으면 현재 주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당 이익이 몇 배나 나오냐는 것입니다. 이게 PER이라는 것을 익숙하신 분은 몇 배, 15배, 20배 쉽게 얘기하지만 미국 주식 시장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요. 그리고 경영학 베이스에 좀 약하신 분은 PER 얘기하면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PER을 설명하는 가장 쉽게 10초면 이해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PER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지불하는 가격이 몇 년을 벌어야지 그 가격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PER이 10이란 주식이 있다 그러면 10년만 여러분들 돈을 모으면 수익을 내면 그 돈 갖고 그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닷컴 버블 때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나라 기억하시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무슨 코스닥 버블 나오고 막 그럴 때 보면은요. 100배, 200배, 300배라는 게 숱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세럼 기술 이런 것들은 흑자 난 적도 없는 회사거든요. 20년 전에 유행했던 거. 웬만한 게 100배가 넘었습니다. 100배라는 것은 돈을 벌어갖고 그 돈 번 거를 100년을 벌어야지 되는 정도의 그런 버블입니다.
그게 그 당시의 버블이었는데요. 지금 그 수준에 갖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정확히 보면 기술주가요. 31배 정도 나옵니다. 이 그림인데 이게 2002년 수준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 20년 만에 최고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싸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그것만 갖고 설명되느냐.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이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가총액 상위였던 기업들이 적자였고 이익은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것들인데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엔비디아 같은 것이 끌고 가는 시장인데요. 엔비디아 돈 잘 벌고 있죠. 현금이 300억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애플이요. 1,500달러, 2,000억 달러를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랑 지금가를 절대적으로 그냥 바로 붙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덧없는 얘기다라고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술주만 보면 다시 보면 S&P 500을 지난 5년 동안 꾸준하게 PR을 더 앞서왔는데 지금 마찬가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많이 비중도 커져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뀐 것도 좀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설명될 수 있는 가장 이익의 증가세가 있기 때문인데 이익을 증가를 해주는 것을 어제 잠깐 설명드리려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1분기 동안에요. 기술주의 주당 순이익이 25%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부 종목들이 끌고 가는 것들, 앞선 주식들이 끌고 가는 것이 분명히 단점이 있지만 어찌됐건 25%의 이익이 증가했는데요. 이 증가치는 월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그런 시장이 나왔고요. 2024년 남은 기간에도 이익 증가율이 역시 또 플러스 15% 정도 나오고요. 2025년에도 19% 이익 성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익 증가가 매출도 마찬가지지만 5%, 10% 이익을 더 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신 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급여 생활 하는 분들 마찬가지지만 돈을 그렇게 더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어디나 마찬가지. 근데 이익이 올해 상반기에 24%, 하반기 15%, 내년에 또 19% 성장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지표가 PEG라는 것이 있습니다. PEG라는 것 자체는 이익의 성장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약간 어려운 개념이지만 얼추 1에서 1을 기준으로 뭐 비싸다, 싸다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 지금 PEG 비율이 지금 기술주가 1.39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싼 가격은 분명히 아니라고 여러 번 확인드렸습니다. 그럼 시장 전체는 어떠냐? 1.27이고 또 절대적으로 싼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제가격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상대적으로 기술주의 비중이, 기술주의 배율이 1.39라는 것이 비싸긴 하지만은요. 오히려 섹터별로 보면은요, 산업재라든가 소재, 유틸리티, 에너지보다 오히려 좀 저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그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찰스 수왑의 수석 투자 전략가 리즈 앤 썬더스 얘기를 다시 한번 오늘도 확인드릴 텐데요. 지나친 쏠림은 분명히 걱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분명합니다. 지나친 쏠림이 있다는 건 저도 여러 번 확인드렸습니다. 특히 탑3의 S&P 비중 22%.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약간 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떨어져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지나가면서 좀 조금 쉬면서 다른 것도 좀 올라갈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너무 집중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엄청 기술주로도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닷컴 버블과 비교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버블에 대한 우려, 집중된 너무 과열이라는 우려 분명히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당시에 비해서 훨씬 더 펀더멘털이 강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순현금 흐름이 강력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게 순 현금 흐름은 올해 마이크로소프트 수준까지 늘어납니다. 그만큼 돈을 잘 끌어들이고 벌어들이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당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닷컴 버블의 주요 종목들은 다 적자 회사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한두 번 말씀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나친 쏠림 현상은 분명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하는 전략은 빅테크의 비중을 무리해서 줄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빅테크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기술주가 아닌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갖고 가는 늘려나가면서 분산 투자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저도 드리고 있지만 리즈 앤이라는 분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존 행콕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행콕도 엄청난 자신의 이름을 건 자산운용사를 갖고 있는 구루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기술 섹터의 매수기는 여전히 유지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만으로 매도하거나 축소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성장주나 가치주의 비중을 좀 늘려라 얘기를 정도로 조언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주에서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은 더 이상 뭐 적극적으로 무리해서 사실 필요 없겠지만 아직도 기술주의 비중이 적거나 여러분들 주도주들 빅테크가 적으신 분은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도 확인드렸던 VGT나 XLK 같은 기술주 섹터의 ETF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MGK라는 메가캡 그로스 ETF도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겠고 또 성장에 대한 섹터를 골고루 갖고 하는 테크비, TECB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보시면서 천천히 절대로 미국 주식은 뭐 단기간에 어떤 승부를 내겠다 이런 것들은 뉴스나 이런 데서 너무 과격하게 얘기해서 미국 주식을 뭐 전부 다 몰려간다 이런 거 너무 쏠리지 마시고 늘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쏠림에 대한 염려는 맞지만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미증시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군요. 예, 미증시가 뭐 붕괴된다, 거품론이 있다, 뭐 늘 있었던 얘기고 우리 이 코너에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7일 동안의 나스닥의 상승, 그것도 그냥 상승이 아니고 사상 최고치에 계속된 경신, 그리고 오늘 좀 쉬어가는 상황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월가에서는 어떤 뉴스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후파이낸스입니다. 연평균 20% 수익 ETF. 이 정도면 참 탄탄한 ETF 수익률이죠. 거기다가 9년 만에 5배가 넘는 상승세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한번 궁금하고요.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준비를 했는데 너무 아쉬웠었던 부분이에요. 어떤 ETF입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ETF에 대한 시각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그럴 수 있겠고요. 아니면 초보 투자가일수록 주위에서 하도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주위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하나 딱 선택해갖고 1년 만에 50% 100% 나기를 원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수십 년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벌어진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영원할 수가 없는 것도 주시장의 생리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ETF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갈수록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맞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ETF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보면 다 있는 것이 미국의 ETF고 한국에도 ETF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은 관심의 폭을 좀 늘리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전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려서 ETF를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ETF가 뭐 주가가 덜 오른다 이런 것들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되겠고요. 네. 9년 만에 5배 상승 ETF까지 있다고 해서 오늘 소개가 돼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 ETF는 저희가 1년에 한 서너 번씩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별게 아닙니다. 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닌데요. IGM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테크 섹터라고 되겠지만 여기 테크 익스펜디드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펜디드란 말은 영어로 보면 확장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실 때면 확장형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크의 어떤 그 범위를 넓혀서 해석했다는 그런 의미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테크라는 ETF에 보면 테크 섹터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구글이라든가 그리고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테크의 성향도 있지만 굳이 법적으로 테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확장시켜서 넣는 것이 바로 IGM이라고 보는데요. 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0%이기 때문에요. S&P 500의 15%보다 5%포인트씩 매년 앞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이하게 ETF지만 이번 금년 3월에 또 6대 한 주를 6주로 넣는 주식 분할까지 했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긴 이유는 지금 여기 보여지는 주식이 뭐 전자상거래라든가 스마트폰 기기라든가 기업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IGM ETF도 상당히 훌륭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스타디를 해보시고 보유 종목이 어떤 것이 있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주식 분할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올 봄 대비 상당히 저렴이 있다. 절대 가격이요.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ETF도 분할을 하네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만큼 좀 접근성이 더 높아진 것 같고요. S&P 500 지수도 탄탄한데 그거를 뛰어넘는 그 ETF 부담감 좀 덜 가지고 가시는 부분들도 내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월가에서는 오늘 이런 뉴스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자, 로이터입니다. 너무 비싼 비전 프로. 자, 애플의 비전 프로가 첫 출시되었을 때 뭐 혁신적일 수는 있겠지만 너무 비싸다라는 점이 큰 약점이었는데요. 애플이 조금 전략을 좀 선회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애플에서는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로이터라든가 그 디인포메이션 같은 이제 전문 매체에서 먼저 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쪽에서 그냥 그 뇌피셜로 기사 쓰는 게 아니라 디인포메이션이 첫 번째 기사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소스를 두 군데나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그런 부품 업체들이랑 세계했는데 일단은 추가 생산을 뭐 정지했다, 중지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확인했다고 쓰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애플에서는 확인해 준 적이 없는데요. 이 뉴스에 따르면 이런 비전 프로가 아시다시피 3,000불이 넘지 않습니까? 기본형이 3,300불인가 알고 있고 거기에 세금 붙이고 뭐 옵션 붙이면 그냥 500만 원 훌쩍 넘기 때문에 사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에서 나오는 한 350달러짜리 정도 되나요? 그 레이븐이라는 그 선글라스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나오는 거 있거든요. 저렴이가 있는데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보도에 따르면 좀 저렴형,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런 기기를 좀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굳이 이런 뉴스를 갖고 오면서 이걸 갖고 뭐 악재냐 호재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접근들을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이 저거 호재예요, 악재예요 이렇게 따지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꼭 맞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뭐 메타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이런 뉴스는 한국과 달리 이렇게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그래 좋다. 애플은 애플,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의 매출인가 이게 어떻게 전망되느냐가 바로바로 기사에 나옵니다. 바로바로 분석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애플의 매출액입니다. 금년까지는 큰 재미가 없고 내년 후년에 매출이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폰 16부터 나온다는 AI 기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되겠고요. 주당 이익이 상당히 반등폭이 커집니다. 내년부터 후년까지 걸쳐서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판단할 지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목표 주가 평균 한 205달러 정도 수준에 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애플 오늘 주가는 좀 쉬어갔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 새로운 전략들,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 비전 프로의 보급형 나온다라는 소식, 호재가 될 것인지 악재가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월가에서 주목하는 살펴볼 수 있는 뉴스입니다. CNN입니다. 넷플릭스 하우스의 등장. 넷플릭스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그런 복합 체험관을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제 런칭한다고 합니다. 약간 좀 디즈니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자, 앞으로 넷플릭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도 보면 뭐 그 시내 곳곳에 팝업 스토어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네. 뭐 새로운 어떤 그 아이돌이 나온다 그러면 그들 갖고 뭐 하고 뭐 새로운 나오면 이렇게 상품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워낙 이런 걸 테스트를 많이 해갖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이제 알아낸 거죠. 그러면서 넷플릭스도 엊그저께도 한번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윌리엄 소머스라고 그 키친 그런 주방 용품들이요. 그런 것을 이제 브리저튼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하면서 협업을 해갖고 엄청 대박 났다는 얘기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넷플릭스가 그런 사업을 많이 해봤더니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전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년에 2군데 정도의 오프라인 공간을 이제 만들어갖고 다양한 체험 공간도 하고 먹거리도 있고 뭐 물건 파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이제 가상의 이제 아직 이미지를 갖고 넷플릭스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그리고 수많은 아까 보여드렸던 브리저튼 이런 화면인데요. 그런 거를 체험할 수 있는 물건도 팔고 이런 하고 게임도 즐길 수 있는 걸 한번 테스트적으로 한번 해본다는 것입니다. 레스토랑도 있고. 네. 다만 이제 아직까지 디즈니랜드와의 규모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디즈니랜드 같이 놀고 타고 다니는 것도 아직 없는 거고 규모가 이제 10,000 스퀘어피트로 10만 제곱피트로 한다니까 그 규모는 아니지만 지금은 워낙 쇼핑몰도 재미없기 때문에 쇼핑몰 수준의 그런 규모로 한번 해본다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면 시장에서 빅테크나 이런 것들이 순서로 돌아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넷플릭스도 제가 봤을 때 사상치 효과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뉴스 긍정적인 소식도 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데 어떤 기본점을 갖고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쇼의 세계를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넷플릭스 하우스에 이제 평가를 내놓는데 제 기술주 비중을 조절하면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넷플릭스도 한 가지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